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고 이슈인 그 전세 사기, 깡통 전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제가 알기 쉽게 또 어떤 식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는지, 또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10여 년 전부터 좀 성행했던 그런 대학가나 아니면 수도권의 그 직장인들이 많은 역세권의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보통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집을 자금 여력이 있어도 혼자 살기 때문에 또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원룸을 좀 선호해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신축 원룸 같은 경우,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 학교에서 몇 년만 다니면 되기 때문에 뭐 집을 사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임대로 들어가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갖고 전세로 들어가는 거와 월세로 들어가는 것 중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많이 하고, 또 부모들도 자금 지원을 해갖고 전세로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사기를 치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5층짜리 원룸 건물이 있어요. 방이 30개가 있고, 그러면 각 방마다 임대 보증금 전세가가 약 1억에서 1억 5천 사이예요. 그러면 30개 전부 다 원룸 전세를 줬을 경우 40억이 넘게 보증금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임대 계약을 할 때 그 집을 보고 나서 집이 엄청 마음에 들고 건물을 봤을 때 건물도 엄청 새 거에다가 엄청 커 보여요. 그러면 이 집은 뭐 5, 60억 정도 하겠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가격은 5, 60억이 안 하고 30억 정도나 뭐 20억 후반대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임대 보증금은 40억이 들어가 있고 건물의 시세는 30억이에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 자기 건축비나 이런 걸 다 뽑고도 10억 정도가 남잖아요. 그렇게 몇 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임차인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전세 보증금을 다시 받아서 임차인한테 새로 기존에 있는 임차인한테 주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런 거를 노리고 전세 사기를 칠 목적으로 매수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 많이 낀 원룸 건물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건물 가격은 30억인데 안에 보증금은 40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을 매입할 때는 어떻게 돼요? 보증금을 자기가 같이 매매를 진행할 때 보증금을 같이 떠안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30억짜리 샀지만 실질적으로 단순 계산으로 10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사는데 돈이 10억이 남아요. 그런 걸 몇 개 샀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을 딴 데로 빼돌리고 뭐 괴인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임차인 보증금을 편취를 하고, 이런 경우가 예전부터 상당히 많았어요. 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안에 근저당이나 뭐 압류건이 하나도 없어요. 엄청 깨끗해요. 그러니 당연히 믿고 전세를 계약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중계약 사기예요. 뭐 이 부동산에서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예전에 이제 마포구 쪽에서 이런 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오피스텔 투자를 한 임대인이, 보통 임대인은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전세 세입자 말고 자기는 이제 월세 세입자를 좀 구해서 집을 넣어달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동산은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증금 1000에 월세 80만 원짜리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1억 2천짜리 전세 임차인을 구해요. 그리고 자기가 임대인 대신 대리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전세 집이니까 1억 2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전세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임대인은 부동산에게 월세 계약서를 받아요. 부동산이 계약서를 두 장을 쓰는 거죠. 임차인한테 줄 때는 전세 계약서, 임대인한테 줄 때는 월세 계약서.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에서 주인한테, 임대인한테 월세를 매달 꼬박꼬박 줘요. 몇 달 동안. 그렇게 하고 잠적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나는 월세 계약을 해서 입금이 됐었고, 임차인은
전세 계약이니까 월세를 줄 필요가 없고 자기 전세금이 주인한테도 들어갔고, 근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부동산에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전달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예방법은 대리 중개가 아니면 대리 계약은 가능해요. 대신 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라든가 그 대리 위임장에 봤을 때 인감증명서라든가 소유자 전화번호와 이름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는 주인 통장, 즉 임대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을 하시면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전입신고를 통한 대출 사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막 보러 다녔는데 괜찮은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2억 원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시켜줬고, 대출 같은 것 근저당 잡힌 것도 없고 압류 잡힌 것도 없고 깨끗한 거였어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도 주인에게 입금을 제대로 했고, 또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잘 살고 있었는데 2년 만에 전세 가격이 폭등했어요. 기존에는 2억 정도인데 현재 시세를 보니 2억 6천만 원 정도 전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시세가. 그래서 임차인은 좀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때마침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 넌 지금 기존에 보증금이 2억이고 현재 시세가 2억 6천이다. 내가 너 인상을 1,000만 원 해줄 테니까 대신 내가 나중에 말을 하면 그때 전입신고를 잠깐 다른 데로 빼줬다가 올 수 없겠냐? 일주일 정도면 된다. 내가 뭐 사업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세금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좀 한 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 보증금을 1,000만 원만 인상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임차인은 어때요? 고맙죠? 6천만 원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1,000만 원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니, 그래서 임차인은 아무 의심도 없이 전입을 빼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전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을 해요. 어디 대부 아니면 어디 뭐 경매가 진행한다 아니면 뭐 빚을 갚아라. 근데 알고 보니 어떤 경우냐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던 거예요. 은행에서 안에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돼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근데 임차인이 전입을 뺐잖아요. 그러면 안에 임차인이 없는 걸로 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대출을 해줘요. 집값이 3억짜리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2억 받고 또 임차인한테 기존에 보증금 2억에서 1,000만 원 더해서 2억 1,000.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보다 넘게 은행 대출과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임차인은 이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랬냐? 주인이 하도 해달라고 아니면 너 나가라고 내보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입을 일주일 정도만 빼주달라고 부탁을 하니 그냥 빼줬대요. 설마 큰 문제가 발생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답답해서 그 얘기했죠. 아니 이런 경우는 부동산에다 인근 아는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곳에 전화라도 좀 한 통 해보지. 그러면 절대 전입을 빼지 말라고 이야기할 텐데. 근데 임차인은 착하게 주인을 순수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 전에는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근저당도 없었고 뭐 압류도 없었고 빚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도 1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입을 빼고 새로 근저당이 설정되고 다시 전입을 했을 때는 대항력을 없어요. 은행이 1순위고 임차인이 2순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이게 경매가 돼갖고 만약에 3억에 낙찰이 되면 은행의 대출이 2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1억은 임차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2억 1천 중에 1억은 배당을 받고 못 받은 1억 1천은 나중에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은 이미 작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